안녕하세요. 레몬티 티타임에 어서오세요. 원래 일이 바쁜데, 진짜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바쁜 한 달을 보냈습니다. 벌써 3월 말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덕분에 새로운 그림은 없고, 묵혀뒀던 포토카드 스피드 페인팅에서 저번에 올린 거 말고 아직 안 올렸던 부분을 데려왔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3일 만에 삭제되었던 사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뒷부분에는 이제 제가 작업을 하는 스케줄을 한번 알려드려 보려고요. 선화는 뭐 몇 시간, 뭐 드로잉은 몇 시간, 막 이렇게 뭐 짧게 글로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그림체가 다르고 또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의 숫자가 다르고 또 그 가족의 성향도 다르고 직장이 뭐 하나인지 두 개인지 알바인지 뭐 케이스가 다 다른데 어떻게 진짜 시간 숫자만 하나 딱 따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제 이야기를 좀 영상으로 주절주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저처럼 이렇게 전직을 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단가도 물론 궁금하지만 내가 그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웹툰 작가 워낙 힘들다고 막 알려져 있는데 내가 손대도 괜찮을지, 뭐 일러스트는 뭐 그런 웹툰보다 좀 덜 그려도 되는 건지, 과연 그럴지, 뭐 이런 것들을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고 또 제 케이스가 그렇게 막 보편적인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한 명의 작가 스케줄을 아느냐 아예 모르느냐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공유를 해봅니다. 타임랩스 나눠놓을 테니까 클릭을 해가지고 전반과 후반을 구분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영상의 전반전입니다. 지난번에 음성이 들어간 사담을 올렸었는데 약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바로 지워버렸어요. 뭐 이런 변방의 유튜브에서 무슨 말을 해도 굳이 누가 태클을 걸겠냐마는 그냥 내가 신경 쓰여 하느니 지우자 하고 통째로 날려버렸습니다. 좀 아깝지만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간략하게 좀 말해보자면은 처음에는 동인 행사에 갔다가 램티도 아니고 제 덕질 계정도 아니고 무려 레몬티를 이 유튜브를 보고 찾아오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너무 반갑고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자신을 물론 공개적으로 그냥 작가라고는 하지만 속으로는 아직도 프로 작가보다는 세미 작가 약간 반쯤 작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혹시 작가님이신가요? 하고 물었을 때 내가 작가라고 해도 되는 건가? 여기 행사에 있는 모든 부스러들은 작가가 아닐까? 나를 찾아온 게 맞는 걸까? 막 그러면서 순간 고뇌에 휩싸여서 좀 더듬거렸었습니다. 여튼 좀 부끄러웠지만은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했던 얘기는 선하게 살자는 내용이었거든요. 뭐 그림이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이기도 하고 그 어바등을 관통하는 내용이 인간은 굉장히 뭐 복합적인 사람이고 또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매번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럼 나는 거기서 무슨 선택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선하게 살아야 되긴 하는데 그럼 뭐가 선한 것이며 어떻게 선해야 되는 것이며 내가 생각하는 선한 행동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선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선하게 살자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복수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적 복수의 통쾌함과 또 그 통쾌함에 가려진 이면 드라마 컨텐츠에서 어떻게든 그 사적 복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악역에게 살인을 저지르게 하는 일,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크나큰 복수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서 타인을 찌르는 나의 단단한 정의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결론적으로 깨어있으려고 노력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완전 이렇게 요약을 해놓으니까 별 내용 없던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훈훈한 얘기를 두 개를 했었는데 이거는 이야기가 좀 아까우니까 다시 마치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하나는 제가 어디서 읽거나 들은 이야기인데 이거 출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출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제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각색을 좀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어떤 심즈 비슷한 게임이 있다고 쳐요. 뭐 사람 성격이나 성격 이런 거 정해놓으면은 마을 캐릭터들 간에 뭐 상호작용이 알아서 일어나는 그런 게임이요. 그래서 그 배경은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고요. 지금 막 당장 뭐 폭발이 일어나고 막 좀비가 막 있는 그런 아포칼립스가 아니라 이미 인류의 99%가 멸망하고 난 뒤에 그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에 딱 10명의 인간 캐릭터를 우리가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0명의 캐릭터들은 이 지구 안에 이제 어딘가에 있는 안전하고 남은 인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쉘터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10명의 캐릭터 설정은 우리가 맘대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200 종류 되는 다양한 인종, 나이, 뭐 성격, 직업, 신체 특징, 뭐 가지고 있는 물건 뭐 이런 게 사전에 세팅된 캐릭터 중에서 10명을 뽑아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급을 맡은 교수님이 자기 반 학생들한테 그 200명의 캐릭터 목록을 주면서 이 중에서 그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에 떨어뜨려 놨을 때 가장 오래 많이 생존할 만한 혹은 이렇게 쉘터 도착에 이렇게 많이 성공할 만한 10명을 뽑아라 그랬었거든요. 학생들은 이제 대부분 뽑는 게 뭐 그 사람 치료하는 의사, 아니면 과학자, 목수, 아니면 뭐 힘쓰는 사람, 그 리더십이 출중한 정치인, 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뽑고 신체 특징은 뭐 대부분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들을 골랐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 한 명만 유일하게 그 중에 딱히 어떤 능력도 가지지 못한 그냥 평범한 애를 골랐는데 그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한 아이였던가, 뭐 귀가 안 들리던가, 여튼 어딘가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였어요. 다른 학생들은 당연히 그런 캐릭터는 생존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배제를 했는데 이 학생은 그런 선택이랑 너무 판이하게 다르니까 교수님이 너는 왜 이 캐릭터를 골랐느냐고 따로 물었죠. 그래서 그 학생이 대답을 하기를 이 아이를 그 도우려는 그 행동 자체가 평소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을 일으킬 거고 그 선한 마음은 전염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서로 함께 도우려 살아가는 마음이 커질 거라서 어떤 어려운 사건이 생겨서 누군가 힘들고 다치더라도 더 오래 더 많은 인원이 협력하여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골랐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그 답을 들었을 때 제 막 깨달음과 충격이 진짜 어마무시했어요. 이거에 내가 그 충격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좀 저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진짜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을 때 2차 충격, 3차 반성. 그래서 요새 사회적으로 일이 참 많은데 대부분 이렇게 냉소하게 되잖아요. 나도 좀 내가 이미 힘든데 삶이 힘들어질수록 이렇게 더더욱 냉소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하게 사는 거 그냥 뭐 말이야 좋은 말이지 실제로는 다르지 막 이러면서 그치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건 간에 상관없이 그 이기적이지 않은 선택이 하나 둘 모이다 보면 지금 당장 손해인 것 같아 보여도 돌고 돌아서 무조건 나 자신에게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영상의 후반전입니다. 오늘의 원래 주제,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제 스케줄에 관련된 건데요. 누군가는 이 정보로 도움을 받지 않을까? 제가 전에 말했던 그 인망 쿠션, 인쿠를 발급해 가시지 않을까? 나중에 잘 돼가지고 그때 레몬티 작가님 유튜브를 보고서 나 도움 좀 받았었는데 기억해 주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려봅니다. 그래서 처음 업계 가려다 보면은 내가 웹툰을 할 수 있을런지 지금 직장이랑 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될 만한 상황인지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말할 수 있는 선에서 제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제 그림체 스타일은 보시면 아시겠죠? 뭐 일러스트든 그 웹툰이든 캐주얼 그림체고요. 또 머리카락 막 한 올 한 올 그리는 타입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도 말했었는데 물론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의 퀄리티를 뽑아내려고 하지만은 제가 조금 더 1순위로 하는 거는 마감 시간이에요. 그냥 제 성격상 마감 안 지키는 걸 굉장히 이렇게 스스로 막 힘들어하고 좀 과하게 괴로워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웹툰 이렇게 비주얼 컷이라고 해서 막 마감 시간 넘어까지 붙잡고 있고 막 그러지는 않고 그냥 보내줍니다. 그래서 제 이제 웹툰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마 50화 후반부부터 제가 작업 공정을 좀 바꿨어요. 제 손이 조금 빨라지기도 했고 또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조금 더 퀄리티를 제 나름 업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플랫폼에는 40몇 화가 업로드가 돼 있을 텐데 60화 정도가 나오면은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제 표지 일러스트는 딱 한 컷이니까 최대한의 비주얼을 뽑아내려고 하고 보통은 이제 저는 이제 시간이 허락을 해줍니다. 일러스트도 웹툰처럼 캐주얼 그림체긴 한데 묘사에 훨씬 공을 들이죠. 그리고 채색은 약간 반실 스타일 가까워질랑 말랑하게 이제 밀도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다가 요새는 막 터치 한 번 더 해야지 이거보다는 좀 더 주제부랑 부주제부를 나눠서 선명한 그림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여튼 그러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런 그림체고요. 손은 빠른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잘 생각을 해보니까 손이 빠르다는 게 아니고 집중력이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앉았을 때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일어나질 않고 만약에 1시간 만에 집중이 깨지면 오늘 좀 집중 안 되네 싶은 날이고 그냥 저냥 보통인 날에 한 3시간 정도 연속으로 그리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한 3시간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났으면 3시간 그리고 밥 먹고 오후에 5시간 그리고 또 이제 저녁 먹고 5시간 그리고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타 뭐 밥 먹는 시간 뭐 클튜 키는 시간 매일 확인하는 시간 이런 거 다 빼면은 한 이제 10시간 1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헬스하는 날은 어쩔 수 없이 1시간 정도 덜 하게 되고, 그래서 중간에 누군가가 이제 방해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연재 시작하고 나서는 제가 작업실에서 따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저한테 이제 말을 걸거나 이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빡집중을 제가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또 잘하기도 해서 제가 맨날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집중을 잘합니다. 그래서 빠르다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 차이는 좀 구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려견이 있거든요. 보통은 엄마가 데리고 있고 제가 따로 작업실 나온 후에는 한 뭐 2주에 한 번씩 한 3일 정도 제가 작업실에 데리고 있는 편입니다. 가끔 엄마가 아프거나 하시면 이제 제가 더 많이 데리고 있고요. 근데 반려견 함께 하는 분들 아시잖아요. 아침 산책 1시간, 저녁 산책 30분, 갔다 와서 목욕시키고 말리고 밥 주고 중간중간 놀고 또 조금 우리 초코가 좀 아픈 아이여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약을 안 챙겨주면은 좀 많이 건강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꼭 챙겨줘야 되고 막 요거를 이제 루틴으로 하다 보면은 하루에 한 3-4시간이 훅 사라져요. 제가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3번에 집중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덩이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웹툰 작가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뭐 반려동물 키우기 쉽지 않을까 하고 데려왔다가 책임지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건 곁다리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 환경에서 메인 선화 작가로 웹툰을 그리고 있고 웹툰을 안 하는 나머지 시간에는 2달에 하나 정도 표지 일러스트를 그리고 너무 힘들다, 내 건강이 좀 나빠진 것 같다 하면은 표지 일러스트를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그냥 쉬거나 팬아트를 그리기도 합니다. 전에도 말했다시피 저는 웹툰과 일러스트를 둘 다 잡고 싶거든요. 그리고 휴식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가 전반 계약을 하지 않고 RS를 포기했고, 그다음에 메인 작가이자 선화 작가 계약을 했고요. 어떤 계약을 할지, 나는 어떤 워라밸을 추구할지, 내가 그림에서 어떤 만족감을 가지고 일할지는 개개인마다 다르니까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고 자신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레몬티는 저런 식으로 살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그래서 10일 단위 연재가 아니고 주간 연재이기 때문에 스케줄이 일주일 단위로 흘러가거든요. 근데 제가 일을 좀 이렇게 해보니까 1주 단위로 계속 끊어치는 것보다는 2주 단위로 일을 하면은 2주에 한 번씩 그 휴식일이 통으로 쉴 수 있는 휴식일이 하루가 나오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2주 단위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디 막 이렇게 막 익명방이라던가 익명 뭐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서 제가 너무 느린 것 같은데 선화 얼마나 걸리세요? 이런 거 물어보면은 보통 뭐 하루 이틀이면 선화 다 그려요 하는 작가님들도 많이 계시긴 해요. 근데 그런 답에 혹시 내가 너무 느린 것 같아서 주눅이 들거나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 힘들 것 같은데 혹은 내가 이미 지금 작가인데 내가 느린 건가 내가 잘못된 건가 같은 생각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의 그림체, 작업 환경, 계약 조건 아무것도 모르고 답을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 그림체에 내 속도에 맞추면 됩니다. 내 속도에 맞지 않는 계약이 들어오면은 그 계약을 수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억지로 맞추다가는 진짜 건강 망가지니까요. 자, 그래서 14일 단위로 저는 작업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미리 해두는 게 있어요. 콘티가 작화보다 먼저 앞질러 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콘티 작가님께서 작업하신 콘티가 들어오면은 미리 콘티 점검을 하고 파일이 잘 열리는지 확인을 하고 레이어 세팅을 다 해둡니다. 그리고 스케치업이나 뭐 브러쉬 새로 사야 되는 거 미리 이제 주문을 해놓고 또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폴더에 미리 세팅을 해놔요. 그리고 메인 캐릭터 의상 작업이 미리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로 14일에 첫날이 시작이 돼요. 그럼 첫 이틀은 2화 분량 스케치업을 깝니다. 이틀을 통으로 다 사용해요. 이제 하루에 한 화씩이죠. 제 웹툰이 거의 전체 90% 이상 배경이 필요한 컷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거의 다 깔아줘야 되고 의자에 앉거나 문이 열리거나 문 손잡이를 잡거나 뭐 책상에서 서류를 확인하거나 이렇게 뭘 잡거나 이렇게 스케치업이랑 상호작용하는 컷이 많으면은 수업 뽑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그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따로따로 뽑아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책상에 앉아있는 A라는 사람한테 그 문 열고 들어온 B가 다가가는 컷이라고 치면은 그 오브젝트가 놓여있지 않은 전체 그 틀 배경 컷 하나, 그리고 B 앞에 있는 이제 오브젝트 하나, B와 A 사이에 있는 책상 오브젝트 하나, A가 앉아있는 의자 하나, 이렇게 최소 4컷을 뽑아줘야 되거든요. 한 컷인데 4장을 뽑아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오브젝트를 따로 추출하는 경우에는 그 윅스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나누기 추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컷마다 오브젝트가 나뉘기 때문에
장면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 한꺼번에 추출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나눠줘야 되니까요. 장면마다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이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수업을 선화, 그림자, 색을 따로 추출을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보조 작가님들을 많이 고용해서 퀄리티 업한 웹툰을 보면은 이걸 다 따로 뽑아서 배경마다 따로 보정을 해주시기도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겠죠? 거기다 이제 그림자도 처음에 맞춰둔 그 그림자 각도로 모든 장면에 똑같이 적용을 하면은 어느 각도는 그림자가 되게 안 예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매 컷마다 예쁜 그림자 각도를 다시 맞춰줘야 되는데 스케치업 그림자 한번 키면 구동 엄청 느려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타협을 해서 그 밑에 음영 어쩌고 체크만 해놓고 그림자는 뽑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뽑은 수업을 컷에 배치하면 수업이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의 스케치업의 각도에 맞춰서 드로잉을 합니다. 똑같이 이화 분량을 이틀 동안 통으로 사용하는데요. 스케치업이랑 상호작용하는 포즈나 뭐 앉아있거나 둘이 붙어있는 포즈나 좀 액션이 들어간 포즈 같은 거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려요. 제가 로판이라서 그나마 좀 정적인 포즈가 많은데 그래도 포용하거나 붙어있거나 그러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게 없다면 좀 덜 걸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드로잉을 졸라맨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그리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3D를 다 배치를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스케치가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선화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뽑은 스케치업을 컷에 배치를 하면 수업이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케치업의 각도에 맞춰서 드로잉을 합니다. 스케치죠. 똑같이 이화 분량을 이틀 동안을 합니다. 스케치업이랑 상호작용하는 포즈나 앉아있거나 둘이 붙어있는 포즈 이런 거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더라고요. 액션 들어간 것도요. 저는 그나마 로판이어가지고 정적인 포즈가 많아서 괜찮은데 이제 그래도 포옹하거나 막 붙어있거나 이런 게 많으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여기서 드로잉을 되게 졸라맨식으로 간단하게 그리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3D도 다 배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 끝나고 선어에 들어가는데 1화당 4일이 걸려요. 액세서리도 다 붙이고 그 채색할 때 쓸 패턴도 폴더에 다 넣어둡니다. 2화에 8일을 통으로 다 쓰거든요. 만약에 마지막 4일째 좀 더 막 편하고 싶다 하면 앞에 3일을 진짜 개빡세게 그린 다음에 4일째 오전 중에 마무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오후는 좀 숨을 돌리겠죠? 근데 조금 몸이 아파요. 하지만 숨을 돌리는 거.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날에 들어가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스케치 이틀, 드로잉 이틀, 선화 8일 해서 2화에 12일이 지났죠. 그럼 이틀이 남았잖아요. 그럼 그 이틀 동안에는 아까 14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뭔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합니다. 그래서 의상 디자인, 레이어 세팅, 집안일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모브가 3컷 이상 나가면 모브 드레스 제복도 디자인을 다 하고요. 제가 사실 옷 디자인을 굉장히 어려워해가지고 어떤 분은 뭐 하루에 몇 벌 막 후루를 뽑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하루 종일 대여섯 벌 만들면 진짜 많이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웹툰 일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적으면 0.5일, 많으면 하루가 남아요. 거기에서 이제 표지 일러스트 일을 하거나 체력이 안 된다 싶으면은 그냥 팬아트 그리고 자거나 외출하거나 합니다. 자, 그리고 표지 일러스트랑 일러스트 조금 보자면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일러스트랑 그 표지 일러스트랑 웹툰은 필요한 스탯이 되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둘을 막바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제가 둘 다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라는 개인의 특성상 두 가지를 같이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웹툰 하기 전에 표지만 했을 때는 개인적인 느낌으로 말하자면 한 달에 평균 서너 건의 표지 일감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면은 일부러 막 표지를 하다가 막 수입을 위해서 웹툰으로 전향을 해야 되나 막 억지로 막 바꿔야 되나 그러진 않아도 괜찮지 않나 싶은 정도의 생각이에요. 완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표지가 솔직히 말하면 웹툰보다는 작업 시간이 적게 걸려요. 그치만 이 말뜻이 표지 일러스트가 쉽다 이런 뜻이 아니라 웹툰이 비정상적으로 힘든 거예요. 알잖아요. 제 성격이 진짜 완전 그 강박적인 계획형 스타일에 저를 계획 안에 몰아넣고 그 채찍질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일이 없으면 막 불안해서 두근두근 거릴 정도인데도 그런 제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 정도면 원래는 그게 안 힘들거든요. 그게 원래 좋은 사람이야 나는. 근데 내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 정도면 말을 다 했죠. 그리고 진짜 작가님들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들리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나마 선화 작가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쉬는 시간, 휴식 시간 나요. 근데 스토리부터 전공정 다 하는 분들은 아무리 보조 작가님들을 많이 고용을 해도
결국 본인이 다 컨트롤하고 그 보조 작가님들이 한 거 자기가 수정하고 또 최종 편집을 해야 되는데 무리가 없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 타이머 프로그램 아시죠? 그 클튜 사용 체크하고 10초 이상 브러쉬가 멈추거나 딴짓을 하면 타이머 바로 멈추는 거예요. 하루에 제 타이머가 보통 8시간을 찍고 좀 더 이제 빡세게 해야겠다 싶으면 10시간까지도 찍습니다. 헬스를 다녀왔거나 혹은 반려견을 돌봐야 되는 날이거나 혹은 힘들다 싶으면은 대여섯 시간 하고 꺼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표지를 일주일에 하나 그린다면은 제 그림체와 제 집중력과 저 개인의 작업 상황에 기반해서는 하루에 타이머 4~5시간 5일이면 한 장 충분할 것 같아요. 훨씬 더 워라밸이 보장이 되죠.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웹소설 표지 일러스트 계약서에는 RS 계약, 그러니까 수익 계약이 없고 매절이라서 이게 웹툰에서처럼 뭔가 갑작스런 대박을 터뜨릴 여지는 없다는 것 같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종이책 단행본이 나오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아직 제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경험을 하게 되면 슬쩍 알려드리러 와볼게요. 물론 작가분들마다 어떤 그림체로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개인차가 굉장히 커요. 완전 제 기준에서만 얘기 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참고만. 자, 이제 제가 그래도 지금 몇십 화 웹툰을 해보고 나서 안정화된 상태에 이제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초반에는 좀 더 많이 걸리실 거예요. 제가 좀 손이 빠른 편이라 초반부터 거의 다 마감을 맞추긴 했지만 그래도 초반에는 많이 걸릴 거예요. 만약 제가 열흘 단위 연재였으면은 아마 보조 작가님 모시고서 전 공정을 다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한 달에 3화 분량의 수입만 들어올 거고 보조 작가님께 이제 어시 비용이 나갈 거고 일러스트를 못 하게 되겠죠. 이런 걸 잘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급하게 마무리합니다. 뿅!